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일은 대략 2.68% 하락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급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면 쌍끌이 매수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팔면 쌍끌이 매도고, 자, 그런 건 수급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연기금이 3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 종합주가지수를 보셔도 연기금이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어느 정도 매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죠. 얘네들은. 자, 일단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계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은 사실은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든, 그리고 부동산이든 등등 해서 수많은 그런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자, 분명히 얘네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바닥이니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이제 매수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목표치에 비중이 오버가 되면 그냥 판다. 네, 그냥 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수익을 내면서 팔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이스페타 지수의 상황도 어찌 보면, 자, 연기금이 팔았고, 이 연기금의 물량을 그럼 누가 받아주었느냐,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연기금이 6월 30일 날 5만 1000주 팔았고 3만 주를 팔았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받아주었느냐?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자, 금일도 3만 주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관이 매도한 물량은 외국인이 받아준 것이고, 어제도 기관이 매도한 물량은 외국인이 받아주었고, 개인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실 때요, 금융투자나 연기금처럼,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익과 비차익 중 차익 쪽 거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의 그런 변동성을 얘네들이 이제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량을 만약에 외국인이 받아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국내 시장에 물량을 매수할 만큼 매수했고, 지금 시점은 이제 오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위주로 이제 팔겠죠. 그런데 이 물량을 누가 받아주었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받아주었다. 그건 조금 애매하죠. 근데 외국인이 받아주었다고 하면 일단 오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거의 투매를 하다시피 던졌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외국인이 받아주었다. 네,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그 한도 소진율이요, 드디어 15%를 넘어갔습니다. 외국인의 한도 소진율이 드디어 15%를 넘어갔다. 네. 역사일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일에 이런 적이 없다. 아주 과거를 보시면요, 작년만 해도 2020년도만 해도 평균적으로 11% 정도, 많이 갔을 때가 1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7월에 11%였는데 벌써 15%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물론 외국인은 또 언젠가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진율이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공매도의 주범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기관 계쪽으로 따져봤을 때 공매도의 주범은 사모펀드입니다.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굳이 공매도를 할까요? 바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차트를 보실까요? 자, 제가 이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생기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자, 10일 정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앞으로 9일 남았죠. 꼭 디데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디데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어떤 그런 판단이죠. 그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제 캔들의 개수를 제가 본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도 뭐 급상승할 수가 있고 아니면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00%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차트만 보고 산 것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기업인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자, 1번 직접 공급을 한다. 네. 엔비디아와 구글에게 직접 공급을 한다. 그리고 모든 전자제품의 기본이 되는 PCB 기판을 자, 주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MLB라는 것은 다층 회로 기판이죠. SK 하이닉스가 HBM 다층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듯이 이스페타시스는 다층 회로 기판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MLB를 엔비디아와 구글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등입니다. 자, 1등은 TTM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기업인데요. 자, TTM 테크놀로지 보시면요.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네. 뭐 이스페타시스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성장이 굉장히 빠르죠. 네. 속도가 많이 훨씬 더 빠르죠. 네.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예, 시장 점유율 1위. 이스페타시스는 아직 반도 못 쫓아갔습니다. 자, 국내에 PCB 기판 경쟁업체 중에는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스그룹의 회장이 누구냐? 김상봉님이 회장입니다. 뭐 이분인데요. 언젠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의 악력을 보시면 자, 현재는 이스그룹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봐도 네, 당연히 영어는 능통하고 석사뿐만 아니라 석박사 그리고 대우그룹 이제 김우중 회장님의
법무실장. 그래서 이제 사위가 된 거죠. 예. 자, 이분이 바로 김상범 회장님이시고, 그 뿌리가 있는 기업이죠. 대우그룹의 일종의 그 피가 섞여 있는 기업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눈여겨본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이런 그 큰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어디 뭐 이제 나름의 소개가 있겠죠, 당연히. 네. 이수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등등 해서 이제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젠슨왕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시나리오를 썼네요. 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절대 나쁘지 않고요. 저는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많이 이익 보는 종목 위주로 먼저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뭐 개인의 수급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현지 법인도 있고 엔비디아와 그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보유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소진율도 어느새 15%를 넘어갔고요. 자, 이제 다르죠? 뭔가가. 네. 캔들 위에 있습니다. 계속 수급이 캔들 위에 있습니다. 예, 캔들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고 캔들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 많이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이 매집을 했고 꾸준히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고점을 찍을 때도 외국인은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올해와 작년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이제 수급을 보실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자, 연기금이 왜 파는지, 금융투자가 왜 파는지. 금융투자는 말 좀 드렸듯이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자, 선물과 현물을 사고 파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팔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기금은 국내 주식시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모두 다 계획된 부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금융투자, 연기금 등이 매도하면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을 보실 때는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아까 제가 심텍, 얘네들은 주로 이제 PCB 쪽이고요. 이스페타시는 이제 MLB 기판, HBM 같은 그런 고성능, 그 우주 항공까지도 지금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 항공 쪽까지도 그 MLB 기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괜찮은 기업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짧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